지난 10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러고 나서 1박 2일 수사 2차 거쳐서 수사가 되고 나서 이제 석방이 됐는데 석방 되면서 경찰이 그런 얘기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 뭐 발부장인가 발부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놀인가 구속 석방되면서 발부장이 온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안 왔어요. 안 오는가 보다 싶은데 지난 목요일인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제 피의자로 명시됐더라고요. 피의자는 10월 3일 날 자유통일당 소속으로서 내가 자유통일당 당원이니까 4월 10일 날 선거에 불만을 품고 프레스센터를 내외신 기자들에게 대해서 보도에 불만을 품고 진입하려는 순간 경찰이 합법적으로 경찰이 막았었는데 그 경찰을 3회에 걸쳐서 뭐 손으로 밀었다 하면서 손으로 밀어서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하루에 3번이 면회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경찰로 전혀 구속된 상태야. 그래서 면회 3번 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주면서 또 나를 또 석방시켰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조 변호사 표현에 의하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아마 집행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혹시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겠는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뭐 초조한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저를 막 열사라고 막 부추기 취지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이게 아니고 저는 분명한 것은 4월 10일 날이 4월 10일 부정선거를 여러분과 똑같이 항의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일부 불출된 행동을 한 거다. 요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사령부는 2월 10월 1일 날 국군의 일날에 창설됐죠. 이 앞에 제가 보니까 마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합창 마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마크입니다. 요즘에 그 시니어들 그 짧은 글, 백일자인가? 그러니까 몇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텐데, 가슴이 뛰어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 나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웃지도 않았어요. 서영 교수님 웃었지 않습니까? 자명정이 울리려면 멀었나. 자명정 다 켜놓고 있잖아요. 일어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다. 우리 집사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창설 배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안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작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전략사령부 임무, 그 다음에 전략사령부의 주요 전력, 한미 연합 전력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향후 보안 발전시킬 사항 등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창설 배경은 작년도에 우리 조영호 장모님 잘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남방 삼각관계. 그 워싱턴 선언에서 크게 이겁니다. 한미 핵크루 협의를 신설한다. 그 다음에 한미 전략자산을 정례적 한반도 전개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한국하고 어떻게 협력 파트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자산이 한반도 전개하면. 그래서 전략사령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크게는 북핵
대응 전략을 통합해서 운영한다. 뭐 공군, 해군, 뭐 육군 나름대로 다 전략 사선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삼축 체계, 이걸 삼축 체계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삼축 체계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 전략사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하는 부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재래시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하는 일체형 핵 전략, 일체형 확장 억제 전략, 이걸 할 수 있는 사령부가 필요하다. 이래서 창설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도 이전에 군대 생활했던 분들은 이런 형태인데, 왼쪽에 보면은 먼저 북한군이 공격을 해오면은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하고 나서 이제 증원 여건이 되면은 그때 이제 반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2015년도에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방어하면은 곧이어서 우리 반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다시 뭐 증원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여건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우리도 능력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부대가 이제 8개 부대가 됩니다. 7개 부대네. 화생방 방어사령부, 지휘통신사령부, 심리전단, 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그리고 이번에 창설된 전략사령부. 요거 합동부대. 현재는 우리가 통합군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통합군 체제가 아니고 지금 각 군, 육군, 해군, 공군 단위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합동, 통합이 되는 부대는 지금 요것만 해야 돼요. 7개 부대는 지금 합참의장이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것입니다. 사령부 임무는 북한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殺傷 무기 공격 억제 및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무기가 날라오면 이걸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보복하는 이 부대가 바로 전략사령부의 임무가 됩니다. 그 나머지들은 또 각 군단의 작전을 하는 겁니다. 현재 전략사령부의 주요 전력입니다. 아까 김지원 대표님께 소개해드린 현무5, 그 다음에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삼천토급 지금 한 대입니다. 우리나라. SLBM이라는 것은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서브머린 런처 발리스틱 미사일, 이렇게. 그 다음에 F-35A 스텔스기 전투기, 그 다음에 차세대 전투기. 현재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하는데 현재 한 6대 정도 시제품이 나왔어요. 한국으로. 그 다음에 군정찰 위성, 우리도 정찰이 좀 뛰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2대가 지금 이 우주 상공에 지금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이런 거를 좀 통합한다, 운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삼축 체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안보하시는 분들은 삼축 체계 이런 의문이 많이 나와요. 이런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됩니다. 키체인 크게는 3가지입니다. 키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이 3가지입니다. 그럼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 키체인이 뭐냐 하면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있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기지가 발견되면은 그 기지를 그냥 폭파해버리는 겁니다. 요게 키체인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먼저 탐지가 되고 나면은 보통 인공위성에서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핵을 쏜다는 걸 알고 인공위성에서 40초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40초 정도면. 그 북한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료용으로 액체용으로 연료를 주입했다가 지금 고체용으로 다 교체시키고 있는. 이미 거기서 이 동굴에 딱 숨겨놨다가 끄집어내면서 곧바로 쏠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40초 정도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빨리 먼저 발견하고 나면은 확인되면은 이제 쭉 추적해서 요거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폭격기로 또는 뭐 미사일로
어떤 뭐 해군의 미사일로 SLBM으로 이제 그 분석한 다음에 무력화시키는 이런 체제다.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이런 식이에요. 표적이 여기 나타났고 여기도 미사일 쏠 것 같다는 곧바로 인공위성에서 탐지합니다. 여기 보면 감시위성이 지금 엄청 있어요. 지금 우리 안 보이지만 통신위성, GPS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 일본, 우리 위성이 지금 합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 일본하고 우리가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정보연합작전입니다. 정보연합이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식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상태냐, 식별이 되고 나면은 이제 판단 결심에서 통제돼서 그 다음에 곧바로 타격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팀이, 이런 시스템이 킬체인이다. 이해하시겠죠? 킬체인. 두 번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입니다. 이제 미사일이 올라왔어. 이제 아까 쏘기 전이고 일단 쏙 올라왔어. 올라오면 저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10에서 30km. 요거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떻게 하냐, 보고도. 요거는 미국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사드입니다. 150km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미사일이 이제 발사가 됐대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미 조기경보에서 딱 벌써 탐지된 산수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전 통제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뭐 속도 미사일에 확 컴퓨터로 막 분석이 신속하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타격 요격부대가 선정이 돼서 뭐 이놈저놈 막 쏘는 게 아니라 요건 공군이, 요거는 해군이, 이지스 하면 해군이, 아니면 우리 육군이 요거 이제 분석해서 딱 내려주면은 곧바로 이제 격추시키는 단계예요. 요런 식의 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책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제 위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현재 위성의 군사 위성이 이제 2개가 지금 여기 돌고 있습니다. 2개가 돌고 있는데, 금년에 쐈었지 1호기가. 이 위성이 뭐가 차이 나냐면은 1호기는 하루에 2번을 돌아갑니다. 2번. 예? 2번 정도 북한 지역을 2번을 감시하는데, 요게 2호기는 4번을 이렇게 돌아요. 4번. 그러니까 요거하고 합하면 6번이 돌잖아요. 그러면 4,6,24 4시간 단위로 북한 지역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영상도 요게 1호기는 이 뭐 구름이 끼거나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2호기는 그 영향을 안 받습니다. 좀 더 발전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렇게 같이 감시하는 거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리랑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뭐 군사용이 상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건 뭐 군사용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주 여기 1, 2, 3, 4, 5, 6 있지만 이게 촘촘히 하여튼 촘촘히 하여튼 북한정을 위성들이 지금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성으로도 안 보더라도 또 우리가 뭐 P-SA이라든지 뭐 이런 뭐 B2B라든지 또 이렇게 항공기로도 또 세부적으로 또 보고 있다 이게. 미 고고도 사드, 우리가 보통 사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드. 이 사드라는 것은 맨 앞에 T라는 건 터미널을 말하고, 그 다음에 TH야. H는 하이, 고고도 하이. 그 다음에 A는 altitude, 고도 같은 altitude라는 거, altitude, area defense. 그 사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라는. 그래서 우리는 30km 이내, 미국은 30km부터 150km까지 상공을 미국에서 책임져 준다. 그 외에도 유투기 여기 보면 유투기가 재력을 능력을 보면은 항속거리, 최대 연료, 최대 이력 분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유투기. 그 다음에
이 코브라블 특수 정찰기 현재 3대가 시점 배치됐다는데 이거는 비밀이니까 저희도 알 수 없고 인터넷 자료로만 이게 보면은 이게 수시로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우리 이거 한반도 여기 서해 해역으로 지나가면 여기 있는 거 북한은 손바닥 보듯이 본다 그러니까. 네. 이따가 해, 이따가. 자, 조기 경보기 PSI.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12km 상공에서 농구공 크기의 비행물체까지 식별이 된다는. 그래서 500km 상공에서는 적 식별기 1000대를 동시에 탐지가 가능해요. 이 정도는 우리도 조기 경보 통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도 있습니다. 몇 대가 있죠? 2대가. 네, 2대. 우리나라 2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고도 무인 글로벌 재원, 무인 정찰기. 네. 글로벌 호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20km 상공에서 지상 3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한다는 거 보니까 하여튼 이 비행기 뜨면은 하여튼 북한 지역을 사실 위성에서도 보지만은 이런 무인 비행기에서도 보고 또 유인 비행기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아주 거미줄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산 한번 가본지 모르겠지만 오산 한번 거기 공군기지 가본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거기 보면 아주 그 미군들 그 모니터마다 쫙 앉아 있잖아요. 예? 군무원인지 초급장비인지 모르겠는데 앉아가지고 자기 분야 그 모니터만 계속 주시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2027년도까지 앞으로 3년 초소형 군집에서 11기가 발사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목적이죠. 재난 재해 발생 시 관심 지역을 촬영하기도 하고 어떤 다목적이니까 우리 GPS 같은 것도 다 위성에서 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외에도 군단급에도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글. 우리 무인기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무인기는. 대량 응집 보복입니다. 아까 이제 현무5 같은 거 이때 써먹는 겁니다. 한반도를 향해 날라오는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마지막 단계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변형해 응징하는 보복체계. 자, 다시 한번 시험 봅니다. 처음에 3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키체인, 미사일 쏘는 기지 거기로 갖다 폭파하고 올라오는 것은 한국형 방어 미사일 해가지고 공중에서 요격시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맞든지 하여튼 우리한테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무자비하게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요게 응징 보복체계. 메시버가 집중적으로 보복하는 메시버, punishment and retaliation. 그래서 개념도는 그래서 조기 경보가 뜬 상태에서 정보가 수집되면은 함대지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이제 올해 온 다량 보복할 수 있는 그 전략 무기가 북한에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주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벙커버스터 이게. 근데 이게 철근 콘크리트 60m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건데, 근데 이번에 현무는 몇 m까지? 100m. 아까 200m라는데 제가 하는 건 이제 100m까지 했다. 뚫고 들어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니까 이거보다 한 수 위죠, 그죠? 형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마호크 지구 반대편에 날아가서 완전히 45분 만에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토마호크. 이거 잠수하면서도 발사할 수 있고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현무5입니다.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개걸음도 시범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현재 있는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좀 전문가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제 리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전에 현무 요게 8개 반. 우리가 8개 반 정도면 이 정도 능력을 강구할 능력을 발휘하니까 거의 우리도 전략적 그 핵무기는 아니지만 전술적 핵무기 정도 수준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 정도. 그래서 핵무기라는 것은 처음에 떨어졌을 때 그때보다도 2차, 3차 이게 더 파급력이 크잖아요. 뭐 핵왁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런 게 없지만은 어쨌든 타격 효과로 봐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게 핵탄두 중량이 우리는 한 8 내지 9톤짜리였어요. 현무 5가. 근데 현무 6 지금 이게 탄두가 30톤이라는 거예요. 30톤. 크게 이렇게 됩니다. 최대 사거리 9,000km.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뭐 진짜 이건 뭐 우리가 참 자긍심 가져갈 만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시제품까지 나왔습니다. 6대가 나왔습니다. K-21 이번에도 이제 시범 비행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능력이 있냐면은 이 전투기는 4.5세대 5세대라 그러면 좀 우리가 좀 그렇고 5세대 그러면 우리가 F-22 정도가 돼야 5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4.5세대 우리가 통당 지금 비행하고 있는 건 4.4세대인데 요건 4.5세대 중간쯤이에요. 뭐 차이 나냐? 스텔스 기능하고 이런 것만 조금 보완되면 우리도 5세대가 들어갑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한 우리가 만드는 또 잠수함이 있어요. 이게 3,000톤급. 한 승무원이 한 50명 타는데 장보고급 1은 1,200톤급이고 장보고 2는 1,800톤급. 그래도 현재 장보고함이 이게 한 10척 되고 장보고 2가 또 10척 되니까 20척에다가 예,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20여 척이 좀 넘는다 잠수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겁니다. SLBM을 딱 숨어 있다가 우리도 북한 근처에 갔다가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고무적인 것이 저번에 지금 정권에서 미국의 그 아태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파파로인가 그 사람이 한국에다가 핵 잠수함을 우리가 팔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번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개발을 제한이 된다면은 핵무기를 사오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연합사의 주요 전력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22레토가 어느 정도 성능이냐 좋냐면은 방금 그 4세대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면 뭐 F-16 정도 된다면은 F-16 정도의 180대하고 F-22 레트하고 이 공중전을 이렇게 교전을 시켰답니다. 게임이지만은 그런데 이 F-22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B1 여기 우리 죽은 백조라고 불리는 거. 근데 요거와 유사한 게 그 전쟁 기념관에 아시아에 한 대밖에 없는 게 전쟁 기념관에 그 좀 전시되고 있습니다. 뭐 쟤도 진짜 이 B-29 폭격기인데 거기는 진짜 대단해. 이 날개가 쫙 날개 하나에 얼마나 긴지 건데 거기에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또 날개가 축 처지니까. 한번 여러분 나중에 전쟁 기념관 가실 그 보면 결혼식 때 보면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야, B-29 B 계열이 얼마나 크구나. 근데 이게 24개, 24개 열 핵폭탄을 가지고 열 핵폭탄.
그러니까 이 한 대만 뜨면은 북한이 초토화 된다고 보면 돼. 뭐 핵무기 한 발이면 끝났는데 일본도 두 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24발이니까. 그다음 F-35. F-35는 골프공 크기를 식별을 한다면 레이더상에 F-22는 요 구슬 환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레이더상에 안 나타나니까 이 교전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이 교전하더라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북한에 가서 쏘란 체제예요. 이게 속이 35로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리퍼 드론 미국 이제 우리 것도 비슷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드론 그러면은 북한 상무에 이런 형태가 드론이에요. 북한에서 지금 떴다고 뭐 조잡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게 드론이에요. 그 다음에 배수량 10만 톤급 핵추진탄 리비츠급 332m면 어디인가 축구장 3개 길입니다. 축구장 3개 길이. 축구장 하나 100m 보일 때 얼마나 깁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작년도에 샌디에고 한번 갔다 왔거든요. 딸 집에 갔다 와서 거기 항공모함 이제 퇴역한 항공모함을 이제 전시하는 거 보는데, 이야 진짜 엄청 크더라고. 일단 배 하나가 그 안에서 뭐 축구 시합하도 되고 하도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있다가 다시 또 갑판을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100여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경항공모함이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는 항공모함은 없고 일본에서도 경항공모함 한 2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항공모함. 우리도 좀 해군에서는 우리는 경항모하고 이거 이제 이런 건 중항모니까 이거는 우리는 중간급 경항모보다 또 한 단계 위 항공모함을 현재 해군에서는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도 필요기도 하고 로비도 많이 하고 또 언젠가는 우리도 항공모함 경항공모보다는 좀 위에 중급 정도 그 항공모함을 우리도 보유하게 될 것 같다. 그다음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구축함. 구축함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구축함에 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배 사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각종 재원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 재원에 대해서. 현재 핵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는 6개 국가다. 미국이 66개 국가. 인도도 2개가 있더라고요. 참고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발전시킬 사항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종합해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드킬, 우리는 주로 3축체계는 하드킬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하드킬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소프트킬을 이걸도 4축체계로 보완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이버. 지금은 이제 북한에 과연 사이버 할 만한 능력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쟁이라는 것은 이 하이앤 로우라고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로우로 하는 것은 진짜 고도의 그 전자전 이런 거 수행하는 걸 그런 하이 전쟁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백두봉들 보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있잖아. 막 자전거 타고 가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로우로 하는 거예요. 소총으로 총으로도 쏴야 되잖아. 그 하이앤 로우인데 적절하게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현대전이라는 가지고 대공이 필요 없을까요? 대공도 필요한 거예요. 육박전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전, 그 다음에 또 전자전. 제가 이제 분단 작전 과장할 때 미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같이 훈련했어요. 미군하고. 그때 미군들이 그 당시 전자전 사용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하여튼 먼저 북한 상공을 쫙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북한이 과연 전자전 어느 정도 수행하는 능력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한 바퀴 휙 도는 순간 모든 핸드폰이고 뭐가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사용을 못하는 거야 전체가. 그러니까 전자전 기기만 가지고 있는 순간 전부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 전자전기 한 바퀴 싹 도는 거 순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무전으로 뭐 연락한다 뭐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에 전부 다 동시에 파괴시키더래 해병대가. 위 해병대 사람은 그 정도 능력이 있더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전자전기 스펙트럼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포톤이 날아가지 않더라도 이 스펙트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하는 그 레이저 있잖아, 레이저로 딱 고출력을 해가지고 레이저를 해가지고 좀 무력화시키는 거, 막 이런. 그래서 이제 맺는 말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의 지금까지 일방적인 핵 전략 제공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상호 조율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0km 책임져 미국의 그 이상 책임진다 정도 이렇게 해서 일체형 확장 업체, 이거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일체형 확장 업체. 그러니까 우리는 재래식 중심이면 미국의 핵 전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억제를 시켜서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 전략사령부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야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박사. 영상이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